이번 시간은 창작동화와 자연관찰에 대해 어머님들에게 제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머님들이 창작동화를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접근을 많이 해주는 책인데 우리가 창작동화를 왜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창작동화를 사주시기는 하시지만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책을 들였다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창작동화를 그냥 다시 그냥 이렇게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작동화는 왜 읽어야 하는가? 창작동화를 이제 많이 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 이유가 굉장히 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이런 경험들을 책 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을 이 책 속에서는 창작동화에서는 많은 경험을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창작동화를 읽을 때는 세계창작, 그리고 아시아 창작, 그 다음에 국내 창작 이렇게 종류별로 읽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창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런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뭐 캐나다, 미국 여러 나라의 작품들 그리고 검증된 상을 많이 받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세계 창작을 많이 읽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생각의 폭이 굉장히 더 넓어지죠. 그리고 국내 창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되게 인성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예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생활이나 인성 이런 거 관련해서 연결해서 창작동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창작동화로 들어가서 잘 활용하신다면 아이들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생각의 폭이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넓은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창작동화는 정말 많이 읽어야 한다. 제가 읽으면서도 요즘에 다시 창작동화를 다시 모든 영역의 창작동화를 보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사실 책을 읽어주기 굉장히 급급하면서 더 많은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그랬지만 조금 더 느끼면서 아이들과 더 이렇게 읽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얘기는 많이 했었지만 지금 이제 창작동화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창작동화는 어떻게 활용해 주는가?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님들한테 국내 창작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국내 창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책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려 놓겠습니다. 자, 이거 국내 창작은 제가 말했다시피 아이들의 인성과 어떤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잡는다고 했죠. 창작동화의 핵심은요. 뭐냐면 엄마가 읽어준다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 잘할게요 라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처음에 보면 우리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잘해줘요. 난 우리 엄마가 참 좋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대화를 해야 되죠? 철이야. 철이는 엄마가 언제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엄마가 뭐뭐 해줄 때가 좋아요. 뭐 장난감 사줄 때가 좋아요. 저한테 뽀뽀해줄 때가 좋아요. 아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해줬을 때 좋다고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엄마는 그림책도 잘 읽어줘요. 난 우리 엄마가 참 좋아요. 이 아이는 그림책을 잘 읽어줄 때가 엄마가 좋대요. 그런데 가끔은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봐야죠. 철이는 엄마가 언제가 가장 무서워? 뭐 했을 때 엄마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무서운 표정 지을 때가 가장 무서워요.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엄마가 무서울 때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엄마는 이럴 때 무서워진대. 엄마는 철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봐. 방 안에서 첨벙첨벙 물장난할 때, 음식을 바닥에 어지러 놓을 때, 엄마 화장품을 망가뜨릴 때,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질 때, 때를 쓰며 앙강 물어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사실 엄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엄마가 이럴 때, 너희가 이럴 때 엄마는 너한테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엄마가 호랑이가 갑자기 되거든요. 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고 너하고 항상 뽀뽀해주고 예쁘게 그림책 읽어주고 하고 싶은데 엄마와 어떻게 보면 엄마는 이럴 때 기분이 어땠고
되게 속상했고 엄마의 마음을 책을 통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엄마가 읽어주는데 급급하면 안 되고요.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아이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여기에 나와 있는 글보다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 그걸 어머님들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창작의 제목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 엄마 사랑해요, 이런 거 있죠.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엄마랑 뽀뽀했을 때 어떤 기분인 거, 막 이런 게 세계 창작이에요. 그러면 아이하고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엄마는 네가 얼만큼 소중한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어땠고, 그러고 나왔을 때 어땠는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창작동화를 어머님들이 읽어주시는데, 언제 창작동화를 읽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요. 사실 낮 시간에도 있고, 뭐, 아이가 수시로 읽으면 괜찮겠지만, 자기 전 30분에 창작동화는 읽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낮에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지만, 이제 자기 전 30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요때 다른 주변 어떤 상황이나 이런 여러 소리나 뭐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기억에 저장이 잘 되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 30분 창작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가 소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에 엄마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무슨 일이 있었다면,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마무리하면서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풀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작 동화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제 자연관찰이에요. 사실 자연관찰은 이런 책이에요. 이게 실사로 나와 있죠. 상어라든지 뭐 고래라든지 이런 실사로 나와 있는 책을 자연에 사람 말고도 이런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이한테 생명체가 많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같이 창작동화와 연결해서 들어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관찰을 왜 읽어줘야 하는가? 사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게 경험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사실 직접 경험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이 세상에 그렇지만 아이들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이제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을 아이한테 다 보여줄 순 없죠.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 8살 동안 동물원에 딱 2번 가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동물원을 맨날 달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물을 함부로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이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계속 앉아서 관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연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보를 이렇게 줄 때 가끔 어머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이 거미가 이제 그 곤충이 아닌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다른 분들, 대부분의 엄마들은 다 아시지만, 근데 곤충의 특징이 이렇게 다리가 6개고 이제 아이들이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듬이가 있고 요걸 알아야 되는데, 거미는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곤충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상어와 고래, 상어는 물고기지만 고래는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잖아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자연 관찰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죠. 동식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기 친구처럼 보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같이 공존하는 거를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동식물들을 대하지 않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랄 수 있어서 자연관찰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관찰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제 해줬던 건데, 저는 우리 아이하고 그 동물 카드 있잖아요. 동물 카드를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뒤집으면서 아이한테 동물 카드가 이제 곰이 나왔어? 그러면은 자연관찰 그 책장에서 곰 찾아보기, 이렇게 곰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사슴이 나왔어. 그러면 사슴을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은 큰 도화지에다가
아이한테 오늘은 나무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들을 이제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숲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나무를 하나를 크게 엄마랑 같이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아이하고. 그래서 거기에 곤충들이며 나무에는 어떤 게 살까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애가 엄마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왜냐면 얘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안내해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사는 동물들을 다 뽑아오게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책도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어야 보니까요. 그리고선 이렇게 이제 활용했더니 사실 우리 아이는 자연관찰책을 지 스스로가 혼자 빼가지고 막 되게 즐겁게 보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제가 이렇게 노력을 조금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동화는 전부 다 주인공들이 동식물이잖아요. 왜냐면 창작동화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가슴 따뜻하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배려심도 좋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식물들이 주인공이라서 저는 또 창작 동화를 읽으면서 그리고 자연 관찰하고 같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을 찾아오게 했어요. 자연 관찰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근에 제가 다른 아이들 수업하면서 했던 방법인데 이 방법도 너무 아이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요즘에는 그 완구 동물 미니어처나 이런 것들 많이 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역할놀이를 했어요. 이제 조류 군단, 새들 쭉 있죠. 독수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포유동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자기는 어떤 누구를 친구로 하고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아이하고 그걸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뽑아오게 하고, 그리고 공룡들, 이제 공룡 가지고도 또 역할놀이 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되게 육식 공룡들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공룡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아이하고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활용해 주니까 굉장히 애들도 호기심도 더 생기고 이 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여줘도 잘 안 보는 친구도 있고, 이거를 굳이 엄마가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막 이것만 빼보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안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 빼보는 애들은 상관없지만 안 보는 친구들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실 꼭 봐줘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연관찰 책 같은 경우엔 사실 이 초등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관찰력도 뛰어난 아이, 이제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니까 어머님들이 창작동화랑 연결해서 꼭 이렇게 자연관찰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너무 작심삼일로 책을 볼 때 해주지 마시고,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내 능력에 하루에 나는 창작 한 권, 자연관찰 한 권이, 나는 요거밖에 못 읽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머님이 하루 해주다가 하루 안 해주다가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관찰 책이든 그리고 창작책이든 무조건 어머님이랑 소통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연관찰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소통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읽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지금 상어책인데, 어머니들 보세요. 자, 여기서 상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게 다큐멘터리 책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에요. 배가 고픈 걸 이렇게 그냥 쭉쭉 읽어주시는데, 그렇게 읽어주지 마시고, 나는 바다에 사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지. 배가 고픈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어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뒤로 넘어가고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 먹을 감이 없나? 한번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두리번 하면서 나는 먹잇감을 먹을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빨로 먹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되어서 어머님들이 읽어주시면 정말 자연관찰 책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볼 겁니다. 어머님들, 사실 제가 오늘 자연관찰과 창작 동화를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활용하시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거 너무 잘 봤어요.
픽만 너무 잘 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해주셨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머님들 마음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학동화와 과학동화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수학동화와 과학동화를 읽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